듀얼리티 관한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듀얼리티, 어떤 주어진 LP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LP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이 새로운 LP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운드를 구하는 거, 그렇죠? 바운드를 구하는 거고, 바운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그렇죠?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맥시마이즈 문제의 경우, 우리가 주어진 LP가 맥시마이즈 문제로 가정하겠습니다. 맥시마이즈 문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목적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목적 함수가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베이직 피지블 솔루션을 가지고 혹은 캐노니컬 폼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캐노니컬 폼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 시작할 때 목적 함수 값이 뭐 대충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Z0이라고 부르면은 심플렉스 이터레이션을 한번 할 때마다 그 리듀스드 코스트를 기준으로 목적 함수를 증가시키는 non-basic 베리어블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 베리어블이 엔터링 베리어블이 되죠. 엔터링 베리어블이 베이시스에 들어오고, 기존의 베이직 베리어블들 중에 미니멈 레이쇼 룰로 인해 가장 먼저 0이 되는 베이직 베리어블이 non 베이직으로 바뀌면서 이 베이직 베리어블을 우리가 리빙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심플렉스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엔터링 베리어블이 하나 들어오고 리빙 베리어블이 하나 나가고 이 과정에서 반복하게 되면은 목적 함수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계속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옵티멀 솔루션에 다다르겠죠. 옵티멀 솔루션에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 최적해가 이 값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지만, 바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지 않아도 옵티멀 솔루션이 예를 들어 이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범위를 우리가 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운드예요. 말 그대로 범위죠. 바운드 중에 맥시마이즈 문제의 경우 밑에 바운드, 그쵸? 하한이라고 합니다. 하한 혹은 로우 바운드라고 합니다. 로우 바운드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플렉스 이터레이션을 예제로 설명할 때처럼 맥시마이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피지블 솔루션입니다. 이 피지블 솔루션들 중에 가장 좋은 무엇인가가 얘가 옵티멀 솔루션이 되는 거고, 심플렉스 이터레이션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솔루션을 우리가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즉 옵티멀 솔루션을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당연히 있겠죠. 이 안에 피지블 솔루션 중에 목적 함수값 기준으로 가장 값이 큰 게 옵티멀 솔루션이니까 이 영역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옵티멀 솔루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지블 솔루션을 우리가 잡아도 이 솔루션들은 옵티멀 솔루션보다 목적 함수값 기준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목적 함수의 정의가 목적 함수가 가장 모든 피지블 솔루션보다 같거나 큰 솔루션이 옵티멀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피지블 솔루션들은 최적해보다는 목적 함수 값이 같거나 더 안 좋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심플렉스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솔루션을 계속 변경시켜 갔던 이 솔루션들을 우리가 당연히 피지블 솔루션이니까 이 솔루션들 자체가 사실은 어퍼 바운드를 우리한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퍼 바운드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쵸? 이만큼이 어퍼 바운드예요.
그쵸? 이터레이션 한번 할 때마다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점점 좋아집니다. 그쵸? 좋아지다가 끝까지 가면 옵티멀 솔루션까지 이렇게 가겠죠. 즉 로우 바운드, 맥시마이즈 문제의 로우 바운드는 어떻게 구하느냐? 피지블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 피지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쵸?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x1, x2, x3, x4 값을 적당히 대입해 보면은 제약식들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게 피지블 솔루션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LP 문제가 디시전 베리어블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만 개. 제약식도 몇백만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큰 문제를 디시전 베리어블의 값을 우리가 대충 적당히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서 피지블 솔루션을 찾는 과정은 이건 뭐 너무 무식하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지블 솔루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뭐 피지블하지 않으면 그 다른 값을 넣어보고 이게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리해 보자면은 로우 바운드 맥시마이즈 문제 로우 바운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지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피지블 솔루션을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값을 대입해 보는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똑똑한 방법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피지블 솔루션을 아무거나 좋으니까 하나 찾으면은 로우 바운드를 찾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복잡하거나 단순히 대입하는 방식으로 찾기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피지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투 페이지 메소드의 첫 번째 페이지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피지블 솔루션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 있죠? 이게 시작점이잖아요. 심플렉스 알고리즘에서 심플렉스 알고리즘 이터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캐노니컬 폼, 꼭지점 혹은 베이직 피지블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솔루션을 찾는 방법 페이지 1에서 아티피셜 베리어블을 넣어가지고 임의로 우리가 그 베이직 베리어블의 조합을 만들어주고, 즉 피지블한 캐노니컬 폼을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피보팅 하는 거 기억나죠? 페널티를 -1 인공 변수에 -1 목적 함수 값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 페이지 1을 끝까지 풀면 우리가 피지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이게 로우 바운드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로우 바운드는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어퍼 바운드, 요 상한 유입이라고 합니다. 상한은 어떻게 해볼 것인가? 이게 듀얼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간단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상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각 제약식에 여기에 0을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해가지고 이게 다 더했었죠. 더하니까 4x1 3x2 더하기 6x3 이게 나왔었고,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부등식이 우연인지 몰라도 이 목적 함수와 비교를 해봤었죠. 여러분들 목적 함수가 어떻게 비교를 했었냐면은 이 개수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요 두 개, 그리고 x2의 개수 1이죠. 그리고 요 5와 6 3과 3 이 개수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같은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 목적 함수에 있는 것과 방금 우리가 더해서 만든 요 1번 제약식의 개수가 1번 제약식의 개수가 목적 함수의 개수에 비해서 모든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가 다 같거나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비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요 방금 우리가 만든 요 1번 제약식이 요 목적 함수보다 모든
feasible 솔루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요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목적 함수와 58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보면은 즉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feasible 솔루션을 대입하더라도 목적 함수 값은 58을 넘을 수가 없다. 그쵸?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옵티멀 솔루션인데 이게 58이 되는 거죠. 이 밑에는 뭐 로우 바운드 뭔가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로우 바운드 얘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그 최적해가 이거보다는 적어도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정보를 주는 게 로우 바운드인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우 바운드가 너무 요 최적해와 멀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실용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은 뭐 마이너스 뭐 100억보다 크거나 같다 목적 함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로우 바운드가 옵티멀 솔루션이 그렇게 작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즉 이 옵티멀 솔루션에서 이렇게 먼 로우 바운드는 로우 바운드이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용하지 않아요. 가장 옵티멀 솔루션과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사실은 더 유용한 거죠. 왜냐면은 뭐 최적해를 좁은 범위로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죠. 어퍼 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퍼 바운드도 이 최적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제약식들을, 원래 프라이멀 문제 제약식들을 이렇게 더해서 새로운 제약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약식을 만들었을 때 요 찾게 되는 어퍼 바운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형태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수리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듀얼입니다. 아시겠죠? 방금 우리가 이 듀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용한 중요한 프로퍼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어떤 숫자를 곱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숫자를 곱할지는 특히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의 부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호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 곱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곱하는 숫자의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게 이렇게 뭐 바뀌겠죠. 제약식의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제약식을 우리가 동시에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새로운 제약식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제약식들을 한꺼번에 더하기 위해서는 제약식들의 부호의 방향이 다 같거나 혹은 이퀄리티 제약식, 같다 제약식만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제약식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부호가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쵸?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가 돼서 요 부동호의 방향이 같아져서 좌변과 우변을 한꺼번에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이 문제 예제 같은 경우 우리가 0 이렇게 곱해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0을 곱하는 것은 사실은 양변이 다 0이 되니까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되든 뭐 상관없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제약식으로 우리가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렇게 부호가 다 바뀌겠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플러스 1을 곱해줄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동호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일치시켜야 될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맥시마이즈 문제냐 미니마이즈 문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맥시마이즈 문제는 옵티멀 솔루션에 어퍼 바운드, 이 듀얼이 주는 게 이거예요. 듀얼이 우리한테 어퍼 바운드를 알려줄 겁니다. 이게 맥시마이즈 문제고, 미니마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함수가 작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미니마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미니마이즈 해서 구한 최적 K의 로어 바운드를 듀얼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반대로 맥시마이즈 문제의 피지블 솔루션, 로어 바운드는 피지블 솔루션을 주는 거고, 미니마이즈 문제의 어퍼 바운드는 우리가 피지블 솔루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호의 숫자를 제약식에 곱해야 될지 판단해 봅시다. 이 문제 맥시마이즈 문제죠. 맥시마이즈 문제라면은 우리가 얻고 싶은 형태는 이런 거예요. 목적함수, 목적함수가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그쵸? 맥시마이즈의 어퍼 바운드 듀얼을 이용해서 구할 게 저거니까, 목적함수가 어떤 식보다 작거나 같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식은 또 왜 이래? 이 식은 또 어떤 상수보다, 어떤 상수, 이거 숫자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돼야지 우리가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적 함수가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미니마이즈 문제였다면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게 목적 함수가 있고, 미니마이즈 문제는 로우 바운드를 구하는 거죠. 듀얼을 통해서. 그쵸? 로우 바운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듀얼을 사용해야 되고, 이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대충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숫자, 이거는 식. 그쵸?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없애고 숫자, 목적 함수가 저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로우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문제가 미니마이즈였다면 우리가 여기 곱하는 숫자는 0 또는 음수가 돼야지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즉 각 식에 우리가 듀얼을 만들 때 각 식에 곱해지는 이 숫자들은 뭐에 의존하느냐? 문제가 맥시마이즈냐 미니마이즈냐, 그리고 원래 수리 모형 LP의 부동호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외우면 안 돼요. 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은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듀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운드가 결정이 되고, 그 바운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제약식을 얻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어진 문제, LP 문제의 제약식에 양수를 곱하든지 음수를 곱해서 부동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곱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될지, 이게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보안이 많은
조합이 가능해요. 뭐 1, 2, 0.1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그쵸? 3 곱하기 0 곱하기 뭐 5.5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엄청나게 무한히 많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듀얼은 듀얼 수리 모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요 곱하는 숫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디시전 베리어블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디시전 베리어블이 되고 저 디시전 베리어블을 우리가 보통 y1, y2, y3라고 적을게요. 이 듀얼의 디시전 베리어블은 원래 문제 이걸 우리가 프라이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쪽은 듀얼이고 이렇게 나눠보면은 원래 문제의 제약식마다 디시전 베리어블이 듀얼에서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 듀얼, 저 듀얼의 부호 방금 얘기했었죠? 듀얼의 부호를 바꿔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부동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더해줬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 듀얼이라고 하면은 이 듀얼의 부호는 뭐에 의존하느냐면은 이 제약식의 부등호의 방향과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여부에 의존하게 되고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무엇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뭐였냐면은 섀도우 프라이스 예전에 섀도우 프라이스 여러분들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은 섀도우 프라이스는 제약식마다 하나씩 생긴다. 듀얼이랑 똑같네요. 그쵸? 그리고 또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아도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를 알 수 있다.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면은 풀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이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 부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섀도우 프라이스는 정의상 우변을 증가시켰을 때 목적함수의 변화량입니다. 이런 형태의 제약식 이렇게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의 제약식에서는 우변을 증가시키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변이 1에서 2로 증가시키는 거니까 제약식이 더 널널해지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작거나 같은 제약식의 우변이 증가하면은 제약식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제약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릴렉세이션 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릴렉세이션은 좋은 거예요. 굿. for objective function. 그리고 맥시마이즈 문제라면은 목적 함수에 좋은 거라면은 값이 밸류가 커지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는 0 또는 양수가 됩니다. 변화량이 양수가 되니까. 여러분들 방금 듀얼을 만들 때 곱하는 숫자도 우리가 뭘 보고 결정해야 했는지 기억나죠? 이 방향과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고 요 섀도우 프라이스도 똑같이 요 부동호의 방향에 따라 릴렉세이션이냐 리스트릭션이냐 결정이 되고 맥시마이즈냐 미니마이즈냐에 따라서 값이 좋아지는 게 값이 커지는 거냐 작아지는 게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섀도우 프라이스와 듀얼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요 듀얼 디시전 베리어블을 이렇게 잡으면은 요 각각 디시전 베리어블을
구하는 듀얼 문제에서 듀얼 문제의 제약식은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는 원래 문제, 이걸 우리가 앞으로 프라이멀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라이멀 문제의 제약식 개수와 동일하다. 그렇죠? 네. 디시전 베리어블이 몇 개가 생길 줄 알았고 듀얼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함수와 제약식을 찾으면 됩니다. 목적함수는 아까 뭐였냐면은 요 어퍼 바운드가 요 숫자들을 더해서 나오는 어퍼 바운드가 실제 최적화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값, 요 y와 요 숫자들을 곱해서 나온 그 어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 문제가 됩니다. 즉 듀얼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1 곱하기 y1 더하기 55 y2 더하기 3 y3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목적 함수고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죠. 다음 제약식들을 찾아봅시다. 제약식. 방금 우리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때 어떤 조건을 사용했냐면은 각 요거 그쵸?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들이 원래 문제 목적 함수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보다 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비움 조건을 만족한다. 이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체크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즉 어떤 y를 곱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떤 y를 곱하든 부동호의 방향을 제대로 유지시키는 통일시키는 부호의 y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런 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x1에 대해서 요게 만들어진 더해서 만들어진 개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원래 목적 함수의 개수보다. 즉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요 x1의 개수들이 1, 5, -1이니까 1은 y1에 곱해지고 -5에 y2가 곱해지고 -y3 이런 형태의 어떤 제약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제약식은 듀얼 베리어블들 즉 제약식의 원래 문제의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들을 디시전 베리어블로 가지고 있고 이 제약식의 좌변 4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요 디시전 베리어블의 목적 함수 개수에서 온 거고 나머지 1, -5, 1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요 컬럼 개수에서 온 숫자들입니다. 이런 제약식이 요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만큼 우리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디시전 베리어블 개수만큼 이런 제약식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아까 우리가 찾은 요거 그쵸?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듀얼 문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듀얼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y1부터 y3가 부호를 무엇을 갖는가? 마치 원래 프라이멀 문제에서 x 디시전 베리어블이 거의 대부분 항상 비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한가? 아니면 이런 걸 필요한가? 그렇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들 섀도우 프라이스 기억나죠?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식 릴렉세이션이냐 리스트릭션이냐 그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지우고 지금 이 맥시마이즈 문제에서 요게 지금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고 요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만들어진 요 개수가
여기에 있는 숫자들보다 다 같거나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퍼 바운드가 되는데, 같거나 크다는 것은 왜 그런 같거나 커야 되는지는 사실은 요 x2의 부호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 디시전 베리어블의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가, 그렇죠? 이 개수가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원래 문제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x2는 0 또는 음수여야지만 피지블 솔루션이고, 그 상태에서는 이 목적 함수의 개수를 비교할 때 지금 밑에 있는 숫자들처럼 이렇게 3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요거는 1이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x2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볼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쵸?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즉 디시전 베리어블이 이렇게 음수가 되면은, 그리고 이 개수가 이렇게 커지면은, 그쵸? 값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퍼 바운드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오리지널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0 또는 음수라면은, 이게 아니라 0 또는 음수라면 우리가 이거를 관계를 반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쵸? 1이 이렇게 여기 있는 개수가, 여기 사실 여기 3이 아니게 되겠죠? 다른 숫자를 곱해야 되니까 다른 숫자를 곱해가지고 요 x2의 개수가 오히려 더 작아지도록 해야지 이 만들어진 요 부등식의 목적함수 값이 원래 문제의 목적함수 값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곱하는 섀도우 프라이스가 결국 듀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듀얼 문제의 목적함수는 뭘로 구하느냐? 이걸 이렇게 곱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요 우변 숫자들의 듀얼 디시전 베리어블을 곱해서 다 더한 게 듀얼의 목적함수가 된다. 즉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목적함수는. 그걸 미니마이즈 하면 됩니다. 미니마이즈 y1 더하기 52 y2 3 y3 이렇게 되겠죠. 제약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듀얼 문제의 제약식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아까 프라이멀 문제의 제약식마다 섀도우 프라이스, 즉 듀얼 디시전 베리어블이 생기듯이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만큼, 그렇죠? 이미 예제 같은 경우 디시전 베리어블이 4개니까 듀얼의 제약식은 4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만큼 듀얼 문제의 제약식이 생기게 됩니다. 또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가 듀얼 문제의 제약식의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개수가 커야 될지 그거를 얘기해 준다고 아까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듀얼 문제 디시전 베리어블 섀도우 프라이스랑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 듀얼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죠? 원래 프라이멀 문제 부등호의 방향과 맥시마이즈냐 미니마이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모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각 제약식의 y1, y2, y3를 좌변 우변 곱해가지고 쭉 더해준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좌변이고 얘가 우변이 됩니다. 우변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얘는 듀얼의 목적함수로 가고, 요 좌변에 지금 x2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쵸?
요거 요 x2의 개수들은 지금 이렇게 x도 디시전 베리어블이고 y도 디시전 베리어블인데 이렇게 곱하는 게 되는가?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y는 아직 디시전 베리어블은 아니고 우리가 각 제약식에 y가 곱해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 수리 모형을 만든 단계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개수가 목적 함수의 같은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와 어디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그 부동의 방향 뭐가 결정하냐면은 요 x3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에 결정이 되고, 그쵸? 즉 요 숫자들과 원래 제약식의 개수 4, 원래 수리 모형의 목적 함수의 개수 1, 5, 3, 얘네들이 지금 맥시마이즈 문제니까 어퍼 바운드로 구하는 거고, x가 다 0 또는 양수니까 개수가 커지면 값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듀얼 문제의 제약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프라이멀 듀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라이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런 듀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듀얼 문제를 만들 때는 프라이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 얘네들은 이렇게 부동의 방향도 같고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는데, 그리고 디시전 베리어블도 다 비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실제로 이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부동의 방향도 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요 디시전 베리어블도 어떤 거 뭐 풀이고,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은 뭐 비양 조건이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것들을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각각 디시전 베리어블과 제약식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듀얼 문제인데, 듀얼 문제 어떻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이것도 어나더 그냥 LP죠. 미니마이즈 문제 LP입니다. 원래 문제가 LP였고 여기서 우리가 어나더 LP 듀얼을 만들었고, 하지만 이 어나더 LP 듀얼 문제도 LP니까 여기서 또 어나더 LP를 만들 수 있겠죠. 즉 듀얼의 듀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듀얼의 듀얼 문제를 만들면은 원래 문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프라이머의 듀얼은 듀얼이고 듀얼의 듀얼은 프라이머리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일반적인 형태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비음 조건이 모든 디시전 베리어블에 다 있다 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듀얼 수리 모형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약식은 뭐 이런 제약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퀄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면은 그때마다 경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 듀얼 문제도 요런 것들이 프라이멀 문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요 프라이멀 문제의 제약식의 부동의 방향이 뭐에 영향을 주느냐?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릴렉세이션 리스트릭션, 그렇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이 듀얼 문제의 부동의 방향, 얘는 뭐랑 연관이 되냐면은 듀얼이 다시 프라이머리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거를 듀얼을 프라이멀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요 듀얼의 듀얼 문제의 요 부호에 서로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프라이멀 듀얼 이렇게 듀얼을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성질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듀얼 문제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eak duality라는 거고, 그 다음에 strong duality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weak는 약한 거고 strong은 강력한 겁니다. weak duality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듀얼을 만들면은 이 듀얼이 원래 프라이멀에 어퍼 바운드를 준다. 이게 목적 함수거든요. 프라이멀의 목적 함수. 얘는 듀얼의 목적 함수입니다. 즉 듀얼의 목적 함수가 프라이멀 목적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건 x, y는 프라이멀, 듀얼 각각의 피지블한 솔루션이 되거든요. 즉 최적해가 있으면은 이 최적해가 어딘지 모르지만 듀얼에서 얻은 요 목적 함수 값이 항상 우리가 최적해의 어퍼 바운드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듀얼 문제를 만들어서 듀얼 문제의 피지블한 y, 듀얼 문제의 피지블 솔루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프라이멀 문제가 오토란 솔루션이 여기 있고 어퍼 바운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듀얼 문제를 풀었어요. 듀얼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듀얼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듀얼도 원하더 LP라고 했으니까 듀얼은 미니마이즈 LP거든요. 원래 프라이머리 맥시마이즈 그쵸? 오브젝트 펑션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듀얼 LP도 이게 목적 함수가 심플렉스 알고리즘 풀어보면 계속 이렇게 좋아지겠죠. 처음엔 안 좋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미니마이즈니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니마이즈 문제의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마이즈 문제의 어퍼 바운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을 구하면 됩니다. 얘가 뭘 주냐? 듀얼의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고. 그럼 듀얼의 로우 바운드 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듀얼 문제를 우리가 또 다른 LP라고 생각해서 그거의 어퍼 바운드, 즉 듀얼 문제의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을 구하면 됩니다. 즉 정리해 보면은 프라이멀 문제의 어퍼 바운드는 결국 듀얼 피지블 솔루션이에요. 프라이멀 문제의 이 로어 바운드는 뭐냐? 그쵸? 이 피지블 프라이멀의 피지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정리가 됩니다. 어떤 최적해 맥시마이즈 문제 LP의 로어 바운드는 그 문제 자체의 피지블 솔루션을 구하면 되고, 그 문제의 어퍼 바운드는 그 문제를 듀얼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을 구하면 돼요.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은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아요. 듀얼 문제도 LP니까 LP의 피지블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두 페이지 메소드의 첫 번째 메소드를 쓰면은 피지블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은 이렇게 옵티멀 솔루션이 있고, 어퍼 바운드는 이제 그쵸? 이건 듀얼 피지블 솔루션이고, 로어 바운드는 프라이멀의 피지블 솔루션이에요. 피지블 솔루션을 점점 좋은 거를 구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가까워지겠죠?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도 여러 개 구할 수 있고 프라이멀의 피지블 솔루션도 여러 개 구할 수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위치에선가 이 둘이 만난다면은 같은 값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옵티멀 솔루션이다 라는 게 요 콜로라리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프라이멀 피지블 솔루션은 요 듀얼의 어퍼 바운드를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듀얼의 어퍼 바운드도 이 프라이멀의 로우 바운드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서 만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 만나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프라이멀의 옵티멀 솔루션, 그 피지블 솔루션이 프라이멀의 옵티멀 솔루션이 되고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이 듀얼의 옵티멀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항상 만나는 건가?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옵티멀 솔루션인데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어퍼 바운드도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다가 여기 이상 못 간다. 이만큼이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그쵸? 이걸 듀얼리티 갭이라고 합니다. 이 듀얼리티 갭이 얼마냐? 항상 0이냐? 0이라면은 두 가지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만날 수 있다는 뜻이고 갭이 0이 아니라면은 파지티브라면은 갭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파지티브라면은 두 개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LP는 이 두 개의 갭이 항상 만나게 됩니다. 즉 각각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면은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이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보일 수 있는 게 이게 CS 컨디션이에요. 컴플리멘터리 슬랭리스 컨디션 혹은 띠어럼 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프라이멀과 듀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시 봅시다. 여기에서 지우고 프라이멀의 디시전 그러니까 프라이멀 제약식이 있고 프라이멀의 디시전 베리어블이 서로 섀도우 프라이스 관계라고 얘기했었죠. 듀얼 문제도 LP니까 듀얼 문제의 제약식은 그럼 듀얼 문제의 듀얼인 프라이멀 문제의 요 디시전 베리어블과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즉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은 듀얼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디시전 베리어블과 제약식이 서로 이제 연관이 항상 있는데 섀도우 프라이스 제약식 듀얼이 프라이멀이기 때문에 듀얼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는 원래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냐 아니냐 그런 거 알 수 있는 방법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어떤 제약식이 바인딩 제약식이냐 non 바인딩 제약식이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가 0이 반드시 돼야 될 수도 있고 0이 아닌 숫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상황을 프라이멀 듀얼 각각 제약식 섀도우 프라이스 이것들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 CS 컨디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걸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약식이 이게 듀얼의 제약식이거든요. 이게 바인딩이면은 이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제약식이 non 바인딩이면은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바인딩이면은 섀도우 프라이스 부호는 사실은
그 제약식의 부동호의 방향에 의존하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0이 아닐 수 있다가 되겠죠. 즉, 이 섀도우 프라이스는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구했을 때 각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바인딩이냐 non 바인딩 여부냐도 옵티멀 솔루션을 대입했을 때 저변과 우변이 같으면 바인딩이고 다르면 non 바인딩인 거거든요. 이것들을 조합을 해보면은 결국 어떤 제약식이 바인딩 옵티멀 솔루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제약식은 제약식과 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그 제약식이 바인딩이거나 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약식이 바인딩이라는 얘기는 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쵸?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바인딩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 아닌 거. 두 번째 케이스는 non 바인딩 섀도우 프라이스가 0.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모든 제약식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랑 이 경우랑 이 경우 이렇게 두 개를 골라보면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제약식이 바인딩이거나 그 제약식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거나 옵티멀 솔루션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제약식인데 프라이머리 제약식과 듀얼 이게 섀도우 프라이스입니다. 이게 방금 한 얘기죠. 이게 바인딩이라는 뜻이에요. 이퀄리티를 만족하니까 바인딩 또는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어야 된다. 옵티멀 솔루션을 구했다고 하면 듀얼 문제의 제약식이 이겁니다. 듀얼 문제 제약식. 듀얼 문제의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 또는 섀도우 프라이스가 0.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이게 CS 컨디션이라고 하고, CS 컨디션은 그럼 과연 이게 뭐냐? CS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주어진 피지블 솔루션이 옵티멀인지 아닌지를 CS 컨디션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예제를 갖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프라이멀 문제예요. 이게 프라이멀이고 이게 듀얼 문제입니다. 프라이멀 솔루션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게 옵티멀인지를 구해라. 증명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옵티멀이면은 CS 컨디션을 만족해야 돼요. CS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CS 컨디션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어떤 피지블한 솔루션 X 스타 그리고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거는 피지블한 프라이멀 솔루션이고 피지블한 듀얼 솔루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각각을 대입을 했을 때 원래 수리 모형 프라이멀 듀얼에 대입을 했을 때 CS 컨디션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 모든 거를 다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피지블 솔루션 프라이멀 요거 대입해 볼까요? 대입을 해보세요. 일단 모두 비음 조건을 만족하고 첫 번째 제약식에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0, 4분의 1 대입해 보면 1이네요. 좌변이 1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만족합니다. 두 번째 제약식 대입해 볼까요? 0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3 하면 4분의 3이네요. 3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피지블합니다. 오케이, 하나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피지블한 듀얼 솔루션을 우리가 하나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이 피지블한 듀얼 솔루션을 찾을 때 우리가 CS 컨디션을 이용할 겁니다. 옵티멀 솔루션이라면 얘네들이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y 값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듀얼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값을 정할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 요 y가 프라이멀 문제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요 솔루션을 대입해 보니까 1 그쵸? 1 첫 번째 제약식은 바인딩 제약식이 됐네요. 두 번째 제약식도 아까 우리가 요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3이 나왔죠, 좌변이. 3은 3이잖아요. 우변과 똑같아요. 즉, 첫 번째 제약식 바인딩이고 두 번째 제약식도 바인딩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각각 첫 번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도 0이 아닐 수 있고 두 번째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도 0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듀얼 문제 관점에서 보면은 y1, y2가 얘네들이 0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들이 베이직 베리어블이 된다는 뜻입니다. 듀얼에서 볼까요? 듀얼 문제에서는 듀얼 문제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이라고 했습니다. 프라이멀 문제의 솔루션 한번 볼까요? 솔루션. x1은 0이네요. 0이고 얘는 4분의 1, 13분의 4. 듀얼 문제를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듀얼 문제 디시전 베리어블은 지금 두 개네요. 디시전 베리어블은 두 개입니다. 듀얼 문제 디시전 베리어블은 두 개고 지금 이 제약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듀얼 문제 디시전 베리어블이 두 개니까 듀얼 문제의 베이직 베리어블은 듀얼 문제, 이 듀얼 LP 문제에서 듀얼 문제의 베이직 베리어블은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베이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요 제약식이 옵티멀 솔루션 CS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듀얼 제약식은 보니까 요게 0이 아니네요. 0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요 제약식은 반드시 바인딩 제약식이 돼야 됩니다.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 아니려면은 반드시 옵티멀 솔루션에서 바인딩이 돼야지만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시전 베리어블 두 개고 우리가 바인딩 되는 제약식 두 개를 찾은 겁니다. 1이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y2도 3이 돼야 된다는 요 두 개 제약식이 바인딩이 돼야지만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쵸? CS 컨디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인딩 여부와 제약식 섀도우 프라이스가 0이 아닐 수 있는 조건, 그것들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연립 방식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y2는 3이 되고 y1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6이고 마이너스 6이고 올리면은 이게 7이니까 y1은 4분의 7이 됩니다. 그쵸? 이게 피지블한지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피지블한지. 피지블한지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은 제약식에 다 대입해 보면 되겠죠? 일단 비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솔루션이. 요 두 개 제약식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립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한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약식에만 대입을 해보면은 4분의 7 더하기 9가 되겠죠. 얘는 당연히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족하고, 즉 얘는 피지블합니다. 그쵸? 그리고 CS 컨디션도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섀도우 프라이스와 제약식이 바인딩 0이 아닐 수 있는 조건을 섀도우 프라이스 CS 컨디션을 가지고 이용한 거니까 이것도 만족하게 됩니다. 오케이. 즉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면은 피지블한 X, 피지블한 Y, 그리고 두 개가 CS 컨디션을 만족하는
조건을 다 확인할 수가 있으면은 주어진 솔루션 X는 옵티멀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진짜 옵티멀인지 목적 함수 값을 대입해 볼까요? 이 X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9 그럼 4분의 40이니까 10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프라이멀의 목적 함수의 값이고 이것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4분의 7 더하기 3, 3은 9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산이 잘못됐죠? 이게 2가 아닙니다. 1입니다. 아까 잘못 적었네요. 이게 y1이 1이 됩니다. 여전히 피지블한 솔루션이고, 그쵸? 그러면은 1 더하기 9가 되고 10. 동일한 목적 함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계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CS 컨디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주어진 솔루션이 옵티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듀얼 문제를 또 듀얼을 만들면은 원래 우리가 시작했던 프라이멀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듀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주어진 문제, 프라이멀 문제가 옵티멀 솔루션, 옵티멀인지 아닌지 뭐 피지블 솔루션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이건 CS 컨디션, 그쵸? 이용해서 하면 되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프라이멀 문제가 인퓨지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듀얼 문제가 제공해 줍니다. 프라이멀 문제가 인퓨지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가 프라이멀 문제가 인퓨지블인 거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투페이지 메소드의 첫 번째 페이지 문제를 풀어서 목적 함수가 0이 아닌 최적의 목적 함수 값을 얻게 되면은 그건 인퓨지블이다. 그거 기억나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멀 문제가 맥시마이즈라고 가정해 봅시다. 맥시마이즈 옵티멀 솔루션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거는 인피지블이 아니죠. 인피지블이라는 얘기는 이런 게 당연히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 피지블 솔루션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로우 바운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로우 바운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인피지블이니까 피지블한 솔루션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옵티멀 솔루션도 모르고 존재하지 않고 로우 바운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로우 바운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히 로우 바운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 영원히 무한히 간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듀얼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프라이멀 문제의 어퍼 바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듀얼의 피지블 솔루션으로 어퍼 바운드를 알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인피지블인 경우를 요 경우에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로우 바운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즉 밑에 받치는 뚜껑이 요 받침대가 없어요. 로우 바운드가 쭉 내려간다는 얘기는 옵티멀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이에 옵티멀 솔루션이 계속 내려가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은 듀얼 문제가 이렇게 밑으로 언바운디드 돼 있다. 듀얼 문제의 옵티멀 솔루션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는 의미와 똑같게 됩니다. 이 프라이멀 듀얼을 여러분들 옵티멀 솔루션이 어딘가 있다면은 그 옵티멀 솔루션 사이에서 위아래에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인피지블이라면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듀얼이 계속 끝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피지블 솔루션 받치는 로우 바운드가 전혀 없으니까 어퍼 바운드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즉 피지블 솔루션이 인피지블임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듀얼 문제가 언바운디드임을 보이면 돼요. 듀얼 문제가 언바운디드라는 걸 보이면은 프라이머리 인피지블이라는 거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언바운디드인 거를 보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언바운디드를 보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심플렉스 알고리즘 풀어가지고 피보팅을 계속 하다가 엔터링 컬럼을 찾았는데 그 컬럼 이 심플렉스 타블로에서 엔터링을 찾았는데 요 컬럼에 있는 숫자들이 그쵸? 미니멈 레이쇼 룰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니멈 레이쇼 룰을 비교해 보는데 요 컬럼에 양수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리고 요 그쵸? 리듀스드 코스트가 포지티브인 게 있으면은 이게 언바운디드다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가 주어진 LP가 언바운디드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플렉스 알고리즘 풀어봐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듀얼을 이용하면은 두 번째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언바운디드라는 얘기는 맥시마이즈 문제니까 지금 프라이머리 맥시마이즈니까 언바운디드라는 얘기는 밑에서 받치는 이 바운드가 위로 끊임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에 어퍼 바운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어퍼 바운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듀얼 피지블 솔루션이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거죠. 즉 프라이멀 문제가 언바운디드임을 보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듀얼 문제가 인피지블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인피지블인 걸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듀얼 문제가 인피지블인 건 또 어떻게 보이면 되느냐?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뭐 페이지 1 문제를 풀어가지고 값을 구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아까 뭐 프라이머리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이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들은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어쨌든 주어진 문제가 인피지블임을 보이는 방법 두 가지, 언바운디드임을 보이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프라이멀 듀얼을 이용해서 다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거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프라이멀과 듀얼 관계 걔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제약식과 디시전 베리어블의 관계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를 듀얼로 바꾸는 방법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듀얼을 바꾸느냐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세요. 듀얼 문제도 또 다른 LP 문제입니다. 디시전 베리어블이 필요하고 목적 함수가 필요하고 제약식이 필요합니다. 듀얼 문제의 제약식은 어디서 오느냐? 프라이멀 문제의 듀얼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은 어디서 오느냐? 디시전 베리어블 먼저 생각해 봅시다. 듀얼의 디시전 베리어블은 프라이멀 문제의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에서 오는 거예요. 즉 듀얼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프라이멀 문제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듀얼 문제의 목적 함수는 어디서 오느냐? 처음에 우리가 듀얼을 우리가 만들 때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듀얼의 목적 함수가 만들어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운드를 타이트하게 해주는 용도로 우리가 목적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듀얼 문제. 즉 듀얼 문제의 목적 함수는 프라이멀 문제의 우변 숫자들이 듀얼 섀도우 프라이스와 곱해져서 듀얼 문제의 목적 함수를 줍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0%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적 함수는 프라이멀 문제의 우변에 있는 숫자들에서 오고 미니마이즈냐 맥시마이즈 여부는 프라이멀 문제가 맥시마이즈면 듀얼은 미니마이즈가 되고 프라이멀 문제가 미니마이즈면 듀얼은 맥시마이즈 문제가 됩니다. 하나 남았어요. 듀얼 문제 제약식은 어디서 올지 생각해 봅시다. 듀얼 문제 제약식. 디시전 베리어블, 듀얼의 디시전 베리어블에 몇 개 생기고 부호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았고 목적 함수도 구했습니다. 이제 듀얼의 제약식만 찾으면 돼요. 듀얼의 제약식은 어디서 오느냐? 듀얼의 제약식은 여러분들 듀얼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프라이멀의 디시전 베리어블이잖아요. 그쵸? 듀얼 제약식의 섀도우 프라이스가 프라이멀의 디시전 베리어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를 알고 있어요. 그건 주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럼 거꾸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약식의 부호를 먼저 알고 미니마이즈냐 맥시마이즈를 알고 섀도우 프라이스의 부호를 알았는데 이제 반대로 듀얼 문제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여부 알고 있잖아요. 그쵸? 프라이멀 문제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여부 알고 있고 프라이멀 문제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듀얼 제약식의 부등호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듀얼 제약식의 부등호의 방향은 뭐가 정하느냐? 프라이멀 문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와 프라이멀 문제가 맥시마이즈냐 미니마이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은 게 뭐예요? 듀얼 제약식의 좌변과 우변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듀얼 제약식의 우변은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 처음 우리가 듀얼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원래 프라이멀 문제의 목적 함수의 개수와 프라이멀 문제의 제약식들을 이렇게 세로로 쭉 더해서 구해지는 개수를 비교했었죠? 맞아요. 제약식의 우변에 항상 상수가 와야 되니까 프라이멀 문제의 목적 함수의 개수가 듀얼 문제 제약식의 우변으로 가게 됩니다. 듀얼 문제 제약식 좌변에는 그럼 무엇이 가느냐? 듀얼 문제 좌변에는 방금 우리가 했듯이 프라이멀 문제의 같은 디시전 베리어블에 세로로 쭉 더하는 그거, 그쵸? 컬럼. 같은 디시전 베리어블의 컬럼 개수들이 듀얼 제약식의 좌변에 듀얼 디시전 베리어블과 곱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듀얼 문제에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 다 알고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여부 알고 목적 함수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제약식의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고 제약식의 우변 값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제약식의 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으니까 듀얼 문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숙제 같은 거 퀴즈 같은 거 볼 때 뭐 심플렉스 같은 거 풀어라 뭐 LP 수료명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듀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프라이멀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가 맥시마이즈냐 미니마이즈냐 디시전 베리어블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부등호의 방향이 제약식의 부등호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그거 상관없이 그냥 듀얼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네. 듀얼 문제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